안녕하세요, 여러분. 항해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공간, 해기사 합격의 비법 노트 해공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 위의 세계를 항해할 상기한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은 항해에 관심이 있거나 해기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겠죠? 제가 후회 없이 열심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해사고 학생들이 항해를 복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공비 항해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소개해야겠죠. 저는 부산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 실습도 했었고요. 졸업 이후에는 윌lem슨 쉿 매니지먼트 코리아에서 자동차 운반선을 3년간 승선하였습니다. 3년간의 승선을 마치고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사로서 5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공비 항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사고등학교 항해과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 외에도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 항해 기초가 궁금한 분들, 기존에 항해하기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보완하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강 항해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항해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항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해술은 단순히 선박을 운전하는 걸까요? 단순히 선박을 이동시키는 걸까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박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학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박이라는 것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구나. 출발지와 목적지가 존재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이라는 것은 그냥 이동하는 것,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를 가진 목,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항해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해술의 정의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선박의 위치를 결정한다. 표현이 조금 낯설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선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타고 있는 선박, 내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계산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법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앞서 공부했던 항해술의 두 번째 정의,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항해술은 어떤 수단과 어떤 관측 대상으로 위치를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문항법인데요. 자, 지문항법은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항해는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없었겠죠. 저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먼저 항해를 나갔을 때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육지가 눈에 보이는 구간까지만 항해했어요. 육지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바다에 나간 선박이 육지를 관측하면서 항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 바다에서 육지를 관측할 수 있는 물표를 가지고 있을 때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문항법입니다. 자, 지문항법은 조금 더 발전해서 지구의 형상이 둥글다는 것, 그리고 지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항했을 때 어디쯤 도착했구나. 이런 식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항법으로 발전되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육지가 보이는 곳에서 선박의 위치를 가늠했던 것도 지문항법이고요. 지구의 형상이 둥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항해했을 때 어느 쪽에 도착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추정항법도 지문항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천문항법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이 대항해 시대를 항해하던 선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 바다에 항해를 나갔어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오로지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고 물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항해사의 눈에 비친 것이 바로 해,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겠죠. 그런 생각으로부터 천체를 관측해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한 학문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문항법입니다. 자, 다음은 전파항법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있어서 항해도 발전해야겠죠. 특히나 전파의 발견과 발전은 항해술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다양한 전파항법 계기들의 등장으로 항해술,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있는 GPS입니다. GPS 말고도 다양한 전파 기술의 발전들이 항해에 영향을 미쳤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는 처음에는 군용으로 개발되었어요. 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선박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안개가 낀 날에서도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파를 이용한 항해 계기들을 활용해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 전파항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전파항법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문항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발전된 항해 계기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공부한 항법의 분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문항법, 천문항법, 전파항법. 이들은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죠? 바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과 관측의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지문항법은 연안에서 사용하는 실측항법과 대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추측항법으로 구분된다고 했고, 육지 근처에 있는 물표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실측항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배웠던 추측항법은요, 대양에서 지구의 형상이 두고 다는 것과 지구 크기를 가늠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갔을 때 어느 위치에 있겠구나를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추측항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천문항법은 대양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해, 달, 행성들 그런 것들을 모두 천체라고 하는데 이런 천체들을 관측해서 얻은 고도와 방위 같은 데이터들을 천측표를 보면서 비교해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음에 천문항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은 전파항법이었습니다. 전파항법은 전파 기술의 발전을 항해학에 적용시킨 것이라 했는데요. 전파를 엄연히 나눠보면 지상 전파와 위성 전파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지상 전파는 레이더와 같이 지상에서 있는 전파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로도 로란과 RDF 같은 것들이 지상 전파에 해당합니다. 인공위성을 올려서 인공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라면 바로 위성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항해학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항해학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선박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선박의 위치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항해술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항해학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항해학의 분류는 항해술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공부해 봤어요. 자, 다음에 학습할 내용은 지구상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항해학이라는 것은 지구 위에서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지구상의 위치 개념에 대한 토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인간이 정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위도, 경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